이 취미에 몰입된다라는 건 뭐냐면, 이 취미,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운동이 됐던, 그 다음에 골프라든가 뭐 어떤 분들은 막 테니스에 몰입되는 분도 있고, 운동에 몰입되는 분들도 있고, 이 몰입되는 게 있어요. 취미에 몰입이 됐던, 또는 일에 몰입이 됐던, 이 몰입이 왜 중요하냐 그러면은, 이 몰입이라는 게 남자와 여자가 약간 좀 틀려요. 여러분들은 배우셨겠지만, 몰입을 할 때는, 남자는 뭐에 몰입을 합니까? 좋은 기분에 몰입을 합니다. 기분에 몰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면은 참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재밌고 즐거워. 자기가 느끼는 거예요. 남들이 보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느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나름대로 또 몰입을 해. 하고 나니까 심심하고 또는 내가 답답하거나 힘들거나 또는 어려움을 느끼게 됐을 때는 그것을 몰입을 하면서 기분 전환을 시키는 용도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분에 몰입을 하거든요. 그런데 여자는 감정에 몰입을 합니다. 감정에 몰입을 해요. 감정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좋아하게 돼요. 남자가 즐거워하는 것과 여자가 좋아하는 것은 전혀 달라요. 왜냐하면 즐거운데 지금 방금 즐거운데 오늘 이상하게 다른 일 때문에 안 즐거워. 그러면 그날은 기분이 안 좋아요. 몰입이 안 돼요. 그러나 여자는 좋은 감정에 몰입을 해야 되다 보니까 그거를 좋아하는 것 또는 어떤 경우에는 사랑하는 감정까지 생겨요. 그러니까 운동하는 게 너무 좋아. 그러다 보니까 운동하는 사람들과도 함께 좋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 게 이 감정에 몰입되게 되네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배웠던 내용 중에 하나가 이 기분에 몰입되는 거는 분산 몰입이에요. 분산 몰입. 그러다 보니까 요것도 재밌고 이렇게 되는데 A라는 것과 B라는 것, A의 즐거움에 들어갔을 때는 이 나머지는 싹 잊어버립니다. 이 여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오로지 A에만 몰입을 합니다. 재밌으니까. 그러면 요게 딱 끝났어. 그러면 또 B에 몰입을 해요. 요게 차례대로 가는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몰입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재미와 즐거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물론 그것도 하나의 열정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기분에 몰입이 되게 되면은 어떤 형태가 생기냐면 감정 몰입이 불가능합니다. 감정 몰입이 안 돼요. 좋아하는 게 안 생겨요. 재밌는 것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재밌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재밌는 기분도 좋은 거고요. 긍정 기분이죠. 긍정적이에요. 자, 좋은 감정에 몰입하는 것도 긍정적이에요. 같은 긍정적인데 이 감정에 몰입이 되게 되면 안 하더라도 그것을 하고 있지 않더라도 좋아요. 그래서 일상생활이 굉장히 좋아져요. 그런데 이 기분이라는 건 여기에 몰입돼 있을 때만 좋아요. 그리고 그것을 멈추고 일상으로 다시 돌아오면 자기 기분에 따라서 또 좌지우지가 돼버려요. 이게 기분과 감정의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은 이 취미라든가 그 다음에 일이라든가 이런 데에 만약에 여성인데 여기에 몰입이 돼 있다. 그렇게 되면 가장 결정적인 건 뭐냐? 상처예요. 상처는 감정이거든요. 이 상처의 감정이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만약에 취미라든가 일에 몰입이 되게 되면 여기는 감정이에요. 감정을 제외시켜 놓고 이 기분에만 몰입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느껴지지가 않아요. 어떤 게 느껴지지 않아요? 이 상처가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좋겠죠.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되잖아요. 이놈은 치료가 되질 않고 계속 멈춰있는 게 아니에요. 점점 커지고 있는데 못 느껴요. 커지고 있는데 느끼질 못하고 뭐만 느끼냐면 여기에 몰입되어 있는 좋은 기분에만 몰입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가고 일주일에 한 번씩 하던 게 일주일에 2번으로 늘어나고 3번으로 늘어나고 점점점 이게 점점점점 주기가 짧아지기 시작을 해요. 그리고 어느 시점에 들어가면 하루라도 운동이라든가 하루라도 일에 관련되는 걸 안 하면 못 견뎌요. 즉 혼자 있는 게 굉장히 어려워져요. 나 혼자 집에 가만히 있다 못 견뎌요. 왜? 이놈이 움직이거든요. 이 상처가 작용하면 내가 감당을 못해요. 상처가 작용해서 감당이 안 되니까 뭘 해야 돼요? 치료하는 방법은 이미 잊어버린 지 오래됐고 뭐를 해야 되냐면 그 좋은 기분에 또 몰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고 취미하러 가든 일을 하러 가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이게 터울이 좀 깁니다. 초기에는. 그런데 이게 가면 갈수록 점점 짧아지기 시작해요. 일정 시간이 딱 지나가게 되면은 하루라도 안 하면 또는 한시라도 거기에 노출이 돼 있지 않으면 답답해요. 그러면 예를 들어 집에 왔어. 그러면 답답해. 집이 굉장히 답답해져요.
내 아이를 보든 내 남편을 보든 또는 내 주변에 누굴 보더라도 친구를 만나는 것도 되게 막 답답해져요. 그래서 못 견디겠는 거야. 그러면은 누군가와 뭔가를 같이 하려고 들어요. 요거를. 왜? 몰입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대부분들이 혼자 하는 건 잘 안 해요. 대부분들이. 요괴와 함께 가는 누군가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어요. 그렇게 가다 보면은, 왜냐하면 이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는 그 재미에 빠지게 되거든요. 처음에는 운동의 재미에 빠진 건 맞아. 근데 운동을 함께 하는 사람들과 같이 그걸 할 때 또 재미를 느껴요. 그러다 보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그 사람들과 같이 자꾸 어울리게 돼요. 문제가 하나 생기죠. 이 사람에게는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어요. 자, 이 여자에 관련되는 부분도 같이 가고 있는 사람, 이 여자가 만약에 상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뭐가 만드냐면 함께 공유를 해요. 가져 한 번 만날 때마다 이 여자가 100만큼의 상처를 가지고 있고 내가 만약에 200만큼의 상처를 가지고 있어. 한 번 딱 가서 같이 한 번 놀고 오면은 요 사람도 300대고 요 사람도 300대요. 그 다음에는 어떻게 될까요? 더 답답해지겠죠. 또 모여. 그러면 그 다음엔 서로가 300씩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또 600대고 여기도 600대고 점점 상처는 커져요. 그러면 그럴수록 더 많이 만나야 돼요. 그러면 그럴수록. 그렇게 가다 보니까 일정 시점에 딱 들어가게 되니까 답답해서 힘든 거예요. 이러다 보니 이게 이제는 취미라든가 일을 가지고는 몰입해가지고는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안 되게 되니까 어디에서 찾게 되냐면 그러다가 우연히 오는 한 사람에게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그러면은 여기가 완전 다 사라진 것처럼 느껴져요. 그렇게 가는 길이 바로 해리예요. 해리라는 건 바로 뭐냐면 상처의 감정을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어떻게 느낍니까 이걸? 답답하다. 화가 난다. 신경질 나지. 막 이혼하고 싶어지지 뭐하지. 굉장히 많은 것들이 바로 이 상처의 감정들 때문에 스트레스에 의해서 과거 거를 끌고 오게 되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중에는 대부분들이 막 화가 나거나 4단계가 있게 되면은 상처를 끌고 와서 힘들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힘들진 않아요.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상황이 화가 날 뿐이에요. 즉 스트레스로 들어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상처는 아니에요. 상처가 치료되면 아프지가 않아요. 그런데 치료가 안 되는 상태면 아파요. 아파. 내가 너무너무 아프고 고통스러워져요. 그거는 상처가 작용하기 때문에 이거를 덮어버리는 일을 하게 되는 게 바로 이 몰입이에요. 특정한 것에 몰입하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대체적으로 제가 진행을 할 때 뭐를 합니까? 취미활동 당분간 치료할 때까지는 하지 마라. 상처 치료할 때까지는 취미활동 하지 마라. 가능하면 친구들도 만나지 마라. 모임에 가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게 해리가 오게 되면 그때부터는 감당을 못해요. 본인 스스로도. 그렇게 이 취미라든가 일에 몰입이 돼서 뭔가가 재밌고 즐거운 곳에 내가 빠져들기 시작을 하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생겨요. 제일 먼저 집이 싫어요. 집. 즉 무슨 얘기냐면 누군가와 즉 내 아이들과 그 다음에 또 내 누구야 남편이 됐던 누군가와 이렇게 집에 기존에 살아가던 방식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화가 나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선생님한테 예를 들어서 뭔가를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제가 하는 얘기들이 있어요. 제가 하는 얘기. 맨날 하는 얘기 아시죠? 치료하는 쪽에 포커스를 맞추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듣기 싫어지기 시작해요. 제 얘기가 듣기 싫어지고 그거 아닌데 선생님 맨날 나보고 이러래. 신경질 나. 얼굴 보기 싫어. 라는 게 내 머릿속으로 딱 들어갔다. 그러면 뭐냐면 나에게 해리가 오기 시작했구나라는 걸 빨리 알아야 돼요. 완전하게 해리가 온 상태가 아니에요. 그래도 선생님한테 미잘고잘 얘기는 하고 있으니까 그나마. 그런데 그게 듣기 싫어지면 내가 지금 해리로 진행돼 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빨리 본인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 처음에는 여기 왔을 때 치료하려고 왔는데 일정 시간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 어딘가에 재미와 즐거움에 위로에 몰입이 들어가고 그거를 받기 시작을 하게 되니까 그 나머지 나를 치료하자고 자꾸 이 상처의 감정을 끌어내는 사람이 되게 밉고 싫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는 기분에 몰입되는 거를 절대적으로 가면 안 돼요. 나중에 내가 이게 치료되고 그리고 내 나름대로의 어떤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됐을 때 그때 해도 늦지 않아요. 그러면은 해리가 오진 않아요. 아픈 건 아프게 느끼는 거고 또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들 이건 좀 아닌데 그러면 거기서 끊을 줄도 알고 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생겨요. 자기 자신한테. 그런데 그렇지 않게 되면 상처가 작용하면 상처의 크기만큼 몰입력이 생겨요.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왜? 이거는 기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감정을 잃게 됩니다. 감정을 잃게 되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게 아이들이에요. 아이들의 너의 인생은 너의 인생이지 이제는 엄마는 좀 행복하고 재밌게 살래 라고 변해요. 아이들이 아파하고 힘든 거 그건 네 인생이야. 엄마 인생 필요한 것만 얘기해. 밥 해줘. 그럼 밥만 해주면 돼요. 그걸로 끝이에요. 이렇게 기분 위주로 바뀌어요. 내 기분 위주로. 그래서 어떤 때는 뭡니까? 내 기분 나쁘다고 밥도 안 해줘요. 엄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이 해리가 그렇게 무서운 일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초전이 바로 어딘가로 자꾸 여러분들은 피하고 싶죠. 아프니까, 힘드니까 어딘가에 위로받는 쪽으로, 어딘가에 재밌고 즐거운 쪽으로 자꾸 바꾸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는 가장 결정적인 건 이런 감정의 해리가 온다라는 거. 이 상처의 해리가 오게 되면은 해리라는 건 뭐냐면 있긴 있는데 기억 상실을 우리는 해리라 그러거든요. 기억 상실. 근데 감정 기억이 상실돼 버리는 거예요. 여잔데 감정이 없는 여자, 재미만 추구하는 여자, 여러분들이 제일 미워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지금 해리가 와서 일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 여기서 이상하게 삐리릭 거려가지고 이상해지는 거예요. 그거 순식간이에요. 왜 하는지도 몰라요, 자기 자신이. 원리를 모르니까. 그래서 해리가 오면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해리가 오는지 안 오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근거는 선생님이 미운지 안 미운지가 보이면 돼요. 선생님이 하는 말이 꼴배기 싫어요. 그리고 카페 들어와서 뭘 보는 것도 짜증나요. 화가 나고. 마음교육 이런 뭐 이렇게 가는 거 이상하게 기분이 나빠요. 듣고만 나면은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져. 또 하나는 뭐가 있습니까? 과제. 이상하게 안 하게 돼요. 요것 때문에 안 되고 저것 때문에 안 되고 아우 난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이렇게 해요. 저는 여러분들이랑 같이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일거수일투족 같이 잠자고 이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말, 여러분들의 감정 상태를 가지고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구나. 그러니까 요렇게 가세요. 저렇게 가세요. 컨트롤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 얘기는 여러분들이 저한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한테 혼나는 사람들 참 많잖아요. 혼나는 게 오히려 다행이에요. 그런데 혼나고 난데 기분 나쁘다가 안 엎비리면 이제 볼 것도 없어요. 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제일 미운 사람이 돼요, 제가. 그게 왜 그러냐면 해리들이 그래 왜 제가 별명이 저승사자인 줄 아세요? 해리 오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저예요. 제가 세상에 제일 꼴보기 싫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댓글에 아주 안 좋은 악성 댓글이 달린 사람들 볼 것도 없고 다 해리예요. 다 해리. 그만큼 위험한 게 감정을 잃는 거예요. 감정은 희노애락을 다 느껴야 돼요. 남자들은 절대 느끼지 못하는 거. 그래서 내 남편이 절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심리장에 들어갔다고 나까지 덩달아 심리장에 들어갈 건 없잖아요. 그거 안 들어가려고 이 발버둥 치고 있는데 정신을 그래서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취미라든가 일을 몰입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언제 하라? 치료하고 난 다음에 해도 늦지 않습니다. 그거만 참고를 해주시면 됩니다.